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추미애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선 방패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패 의원들, 국회의원들 중에서 나서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카톡이야 뭐야 하고 한 사람들이 있죠.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태반이 군 면제자거나 6개월간 단기 사병 있지 않습니까? 육방이라는 거, 육방. 단기 사병. 그러니까 내무 생활이라든가 군대 법규라든가 이런 의식이 들어갈 수가 없죠. 네, 있을 리가 없죠.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추미애 방패 얘기를 하고 또 카톡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들 한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조선일보 최현진 기자하고 이슬비 기자라는 분이 이 기자들이 참 취재를 멋들어지게 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연일 업무 발언을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할까요?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금 이미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여당이 추미애 지키기에 올인하면서 역대급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궤변을 언론도 이미 궤변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네. 카톡 휴가 패러디. 카톡 오죽하면 김태년 그 민주당 원내총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육방입니다. 육방. 단기복무 그 일병으로 제대. 병장제대가 아닙니다. 일병. 바로 제대하는 단기복무. 내무생활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군법을 뭘 알겠습니까? 그 방위, 육방이라는 거 있죠? 육방 비슷한 거. 이 카톡 휴가 패러디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카드 뉴스라는 데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육군의 지난 4년간 3,137명, 한국군 지원단 카투샤만 35명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기록이 남아있다. 전화로 연장한 게 특혜와 불법의 근거라면 이 사람들을 다 수사해야 된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0일에는 가짜뉴스로 국민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말고 허위 의혹을 폭로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화를 했더라도 청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화했더라도 그건 청탁 아니라는 겁니다. 전화해도 청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전화합니까? 왜 전화합니까, 그러면? 전화비 들어가면서 왜 전화합니까? 쓸데없이 모르는데.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쉬움은 뭡니까? 부탁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식, 초등학생들도 아는 이 상식을 아니라고 합니다. 청탁은 아니라고. 전화는 했는데 청탁은 아닙니다. 그렇게 추장관을 감싸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지난 15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카오톡 이걸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공분을 사고, 지금 민주당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시각은 김태년을 보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고 있어. 카톡처럼 보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휴가가 된다. 정청래 의원은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 질문할까요? 김치찌개를 시킨 것? 그럼 돈을 내야죠. 돈 내놓고 김치찌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달라고 하면은 이게 청탁이, 돈을 냈다는 건 뭡니까? 왜 돈을 주고 사 먹습니까? 아니,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줬다는, 내가 돈을 줬다. 그런 건 내가 필요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럼 청탁이죠. 자기가 돈을 냈거나, 뭐 했거나, 하여튼 돈이란 뇌물을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은 그 답례품이 김치찌개 아니냐, 이거야.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요? 그 머리가 좋다는 분이 그 영 아니네. 예.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그 무슨 예가 됩니까 이게? 김치찌개는 돈 주고 시킨 거지 그냥 시킨 겁니까 그게? 그냥 먹고 가려고 그랬으면 그건 날도둑이죠. 돈 안 내고 가려고 그랬으면. 또 윤건영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게 청탁이라면 동사무소에 전화한 모든 것이 청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민원은 국민이 원해서 하는 방, 그 자리, 원해서 민원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가족이. 그것도 휴가 당일날, 마지막 날 뭐하러 전화합니까? 마지막 날 전화해서 휴가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뭔가 휴가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오지 않았다 하면은 뭡니까? 휴가 연장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상식을 낳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상식으로 해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서류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느냐. 거꾸로 그 얘기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성준 원내대변인 이 사람이 그 안중근 의사 얘기한 그 부분은 압권이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아주 공식 논평을 했습니다. 공식 논평. 비공식 논평이 아니고 대변인으로서 공식 논평을 했는데 추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한 소위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라고 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거 김정은이한테 충성하는 그 북한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관료들이 하는 이런 태도 아닙니까? 저는 노동신문이나 북계 중앙방송이나 그런 데서 방송하는 줄 알았습니다. 추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논란이 클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얼른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건 더 크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정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거 딱 꺼내놓으면은 이 얘기 딱 꺼내놓으면은 이 추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소위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라고 반대 후보자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지금 이 사람이 뭐 비례대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치하기가 좀 상당히 장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 말을 몸소 실천한 것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 황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휴가 미복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당시 당직병 현모 씨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잘 아시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단독범이라고 했습니다. 단독범이라고 도저히 단독범이 아니고 단독범이지만 공범이다 이거는. 뒤에 공범 세력을 규명해야 된다. 누군가가 뒤에 있다. 단독 범죄자로 딱 낙인을 찍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고요. 야당에서는 추미애 지키기를 위해서 망언도 한도 끝도 없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 장관 또한 그 양반 오락가락 한다고 이렇게 언론은 지적하고 있죠. 당초 보좌진의 외압 전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가 지난 14일에는 대정부 질문에서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장관 남편이 전화했느냐는 질문에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주말 부부라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또 13일 입장문에서는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추미애 지키기에 나서는 의원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군 복무 기간이 짧은 것도 입질에 올랐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황희, 박성준 의원은 육군 일병 출신입니다.
일병은 소집 해제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6개월 방위입니다. 방위 아시죠? 내무생활 압니까? 군법을 압니까? 점호를 어떻게 제대로 받습니까? 6개월 단기 방위병 출신입니다. 육방이라고 그러죠. 서른이호는 방위병으로 14개월 복무했고요. 또 방위병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뭐 세상 군대가 뭔지도 모르죠. 네. 김종민, 정청래는 민주화 운동 등 뭐 이런 거라는 그런 이름으로 뭐 수영 전력이라든가 또 질병 뭐 이런 이유로 군대 가지 않았습니다. 군을 제대로 갔다 오고 정말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각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푸른 하늘 보면서 또 산하를 보면서 내가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또 느끼고 이런 향수라든가 이런 모든 고통에 힘든 그 나라 지키는 보람이라든가 이런 걸 못 느낀 사람들 어떻게 군 생활을 알겠습니까? 점호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 일직사병의 애환이 뭔 줄 알고 일직사병이 뭐 어떤 직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일직사병은요. 일직사령 제일 높은 일직사령은 지휘관 대행입니다. 그 부대의 안전, 보안, 그 다음에 군 모든 인사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 최종 책임자. 그 다음에 위관급으로 사관. 네?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병사들, 당직병, 당직사병. 사병들은 사병들의 그 모든 거에 대한 걸 총체적으로 파악을 다 해야 되는 책임자입니다. 당직사병 함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당직사병 안 해본 군인 아닌 군인 육방 그렇게 군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병 육방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당직사병 현 병장은 병장까지 그 2년 몇 개월을 군에서 군법을 지키면서 군율을 지키면서 명예롭게 전역한 훌륭한 대한민국의 건화입니다. 네. 결국 저희는 또 생각합니다. 추미애 방패 태반이 군 면제자거나 6개월 단기 사병이라는 바로 이 사실에 또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군을 안 갔다 오거나 군을 방위로서 빨리 갔다 왔다. 갔다 온 게 아니죠. 군을 갔다 6개월간 뭐 동해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뭐 왔다 갔다 재택근무한 거죠. 재택근무 했으면은 국가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오히려 군에 대해서 군법을 얼마나 자기가 군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더 아껴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못했기 때문에 더 아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법을 존중해야 되는 건데 뭐 카톡이니 무슨 안중근 의사의 뒤를 따랐다느니 뭐 정말 되지도 않고 좀 속된 말을 마서 되먹지 못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금방 지금 새벽 5시입니다. 추위, 살얼음, 삭풍, 살을 내리는 듯한 바람이 불지만 그래도 조금 있으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희망.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숨쉬는 바로 태양이 떠오릅니다. 헌법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이 떠오릅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고맙겠습니다.